번째 결혼 준비는 잘 돼 가시는지를 여쭤보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선생님 결혼하시고 싶으세요? 그럼. 그래요? 네. 선생님은 저 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여자와 함께 사는 거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다고. 난 연애는 너무 싫어. 네. 너무 귀찮아. 뭐 만나고 뭐 나가고 영화 보고 밥 먹고. 근데 여자 입장에 안 그렇잖아. 뭔가 같이 살려고 마음을 먹기까지 그 어떤 믿음과 신뢰를 쌓아야 그 마음이 그게 무슨 생기는데. 믿음과 신뢰야. 쪽쪽 빨아먹는 거지. 물고 빨고 하려고. 너무 여자들의 매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선생님 동의하셨잖아요. 저 때 말씀하실 때는. 선생님이 특이한 것 같은데 보통은 총수님도 그때 막 물어봤는데 자기는 결혼은 죽어도 싫고 그거는 궁금하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내가 어떤 애가 나올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은 나이가 좀 없지만 드셨네. 수염 나서 나오는 거 아니야? 여잔데? 막 다른데 수염나.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결혼은 하기 싫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들어서 책임감도 생기고 여러 가지 걸리니까. 같은 무신일 줄알아도 다르네요. 그러게요. 결혼파와 연애파. 근데 결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애는 진짜 잘 모르겠어. 안 무섭나? 나 근데 어릴 때부터 그냥 애가 좋아서. 애가 무서워요? 아니, 나는 애는 좋지는 않은데 네. 난 식구라는 개념이 좋을 것 같아. 가볼까요? 사설의 기한도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써야 되나? 총수님 것만 쓸까? 그래 이거 쓰는 거야 잡담을? 아이 녹음이 다 돼버렸네. 라디오 잡화명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하는 낯선이고요. 강프로님, 박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주거마님은 오늘 뭐 편집장님 놀이 한다 그러더니 일찍 오셨어요. 가 아니라 강원 선생님 늦게 오셨죠. 네. 네, 죽돌님도 와 계십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주거마입니다. 안 해요? 꼭 굳이 해야 되나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죽아마입니다. 네. 지난주에 프롤로그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라자명 시즌 3, 시즌 3 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이 갑자일주 관련 댓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네. 그게 다 제가 기획을 거지같이 했다. 아니죠. 이게 청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라는 증거죠. 호응이 굉장히 많아요. 리액션 해주셔서 충분히 뭐 감사하고요. 그럴 줄 알면서도 했다는 건 무능하다는 얘기죠. 뭔 시청자 소통이야. 선생님 마이크가 좀 많이 연애하다 보니까 뭐 눈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거지. 마이크가 많이 먼데. 마이크가 먼 걸 다행인 줄 알아. 그래서 어쨌건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네. 60갑자로 가는 거는 유지하고요. 그런데 순서대로 이제 가면 이게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특히나 저기 개해 쪽에 계신 분들이 지금 좀 원성이 그러고 있죠. 예, 가뜩이나 그래서 성격도 안 좋은데. 걔가 성격이 안 좋군요. 네? 참고로 김무성, 이정현 전 당대표들이 다 개의 일주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개의 일주들이 절망하시면 안 돼요. 걔 가장 나쁜 예만 들으신 거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다. 그 60갑자 일주론을 함에 있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런 이제 그 일주는 성격이 들었고 뭐 그 일주는 뭐 다른 사주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일주론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명리학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의 왕이라는 을묘일주만 다 좋으니까 이걸 하자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올라타시지. 대통령이 을목일주잖아요. 이제 을목의 시대. 을목의 시대. 여사님도 을목일주. 그래요? 그러면 왕의 일주군요. 을목일주는 내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5년 후에 하는 거고. 남겨놨다가 네, 어쨌건 계속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일주 순서에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내 일주가 내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내가 무신이면 나 무신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하시면 그냥 남겨주시면 되세요. 글로 남겨주시면 그 사연 중에 정말 일주의 대표 사연이다. 요 사연을 가지고 일주의 풍성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저희가 채택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사정상 2주분을 한 번에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 전 이제 방송을 할 때 미리
채택된 그 대표 일주의 사연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연 소개를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일주를 미리 공지를 하고 네. 2주간 또 사연을 받아서 네. 그 다음 2주 뒤에 녹음을 해서 네. 또 방송이 나가고 그 방송이 나갈 때 다음 또 일주를 공지해 드리고 또 네. 사연을 받고 네. 이렇게 설명이 잘 됐나요? 네, 이게 맞습니다. 빡세게 녹음을 해야 돼서 바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저번에 갑자일주 관련 사연과 질문을 남겨주십사 공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갑자 대표 사연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갑자일주에 대해 또 두 분 선생님께서 그 사연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또 갑자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잘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근데 강원 선생님 갑자기 졸고 계셔서 제가 당황해가지고요. 네. 선생님 시작한 지 지금 10분 정도. 침묵과 졸음을 구분하세요. 어제 퍼파이스 하는데 총수님도 조시더라고요. 아니 공개 방송이잖아요. 무대 위에 있는데 졸아. 그렇지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네. 네. 강원 선생님 저 때 저희 공개 방송 할 때도 주무셨잖아요. 옆에 네 남자 와 계신데 창규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근데 강원 선생님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뭐 씻을 데도 없죠. 네. 계속 내일 주무시고 렘수면 상태이시기 때문에 음. 네, 수면 시간에 포함할 수 없는 수면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운전하시다가도 조시고 그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갑자일주 대표 사연으로 넘어갈 건데요. 라이트한 삼님 댓글입니다. 닉네임이 좀 낯이 익으실 텐데요. 시즌2 라디오 철공소 목에 관하여 편에서 사연이 소개되셨던 분입니다. 이때 이제 갑갑 병존이에요. 일간이랑 월간이. 근데 시주가 조금 애매하셨어요. 오전 9시 28분생이신가 한데 이제 넘어가면 갑갑갑 세병존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강원 선생님께서 사연을 들으시고 갑갑갑 3병존이 맞다. 네, 거의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때 이제 직장에서 누군가 일을 부탁하거나 맡기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거절을 못하고 혼자 집에 가서 몰래 공부를 해가지고 막 그 일을 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은 하고 근데 막 본인은 피곤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사연이었어요. 엄청 공감이 되네요. 네. 저처럼 성격이 참 거절 못하고 예. 을목 조용히 해. 여기 간목이셔. 그렇구나. 예. 어디 갖다 붙이려고 그러는 지금. 을목은 원래 좀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간목에다가. 등락에가 팔려고. 네, 근데 어쨌건 거절할 건 또 거절을 해야 하고 또 그때 이제 갑자 일주시니까 그 자수 고립을 짚어주시면서 수기운을 건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정신적으로 많이 여유로워지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댓글을 남기시면서 다른 분 질문 기회를 뺏는 게 아니냐고 걱정을 하셨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이 몇 개 없거든요. 그런 선생님. 거 말 안 하기 좋지 않나요? 근데 뻔히 클럽 게시판 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고요. 선생님 주무시면 안 되고요. 예. 대표 사연으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어쨌건 죽돌님 댓글을 소개해 주시죠. 네, 갑자일주 한국 대표 라이트한 삼님 양력 79년 10월 24일 술시생 여자분이시고요. 김인연 갑술월 갑자일 갑술시입니다. 질문 1. 일지에 있는 자수 때문에 제가 30대를 지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릴 적부터 미술작가만을 꿈꾸며 초등학교 6학년부터 임용고시 볼 때까지는 그림만 그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미술교사가 된 후로는 그림이 아닌 공부에 흥미가 생겨서 34세에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휴직까지 하고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엘리트시네. 문득 어릴 적 죽어도 그림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매달렸던 내가 이제는 그림은 쳐다보지도 않고 공부를 하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힘에 조종당하는 느낌도 듭니다. 보이지 않는 힘. 하지만 지금은 어릴 적 그림 그리던 것만큼이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이게 일지 수인성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수가 고립돼서 공부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사실 제 인생이 예상치 못한 쪽으로 전개되면서 제 인생이 궁금해 명리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일주론을 보면 갑자일주가 중년에 들어 공부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혹시 제가 공부를 하는 게
고립된 수인성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질문 2. 제 연구는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강원쌤이 상담해 주시면서 저에게는 술토 편제가 관계인데 그걸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 매주 전국을 돌아다니며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하러 다닌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가끔 운전하고 가면서 내가 왜 이러고 전국을 돌아다니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인터뷰하는 것이 재미있어서 힘들 줄 모르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가끔 이것도 자수 고립 때문에 이러고 다니나 싶기도 하고 자수가 고립됐다는 말을 들으니 죄다 자수 탓을 하고 있네요. 질문 3. 내년 2018년에는 무인대운의 무술년입니다. 제 고립된 자수가 너무 걱정이 됩니다. 2018년에 논문 심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논문 심사 받다 멘탈이 어찌 될까봐 저는 내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셨는데 우선 3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 사연과 관련해서 또 갑자 일주 얘기를 좀 두 분 선생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해주시죠. 아 근데 이게 대표는 그냥 대표라고 붙인 건가요? 네, 지금 갑자 일주는 사실 저희가 네, 대표 일주로 채택을 했다기보다 갑자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달라는 공지가 이미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그 3개의 댓글이 달렸고요. 그 3개 중에 대표입니다. 근데 네. 갑 이렇게 있으니까 진짜 네. 대표가 맞는 것 같은데 국가대표 확정. 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정말 네, 완벽했을 갑 거. 이런데 네. 어떤가요? 우선 질문이 3가지 있고 또 갑자 일주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희가 첫 방이 돼서 선생님 누가 이렇게 했잖아요 금방. 그 진짜 편집하다 보면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자연스럽게 풀어주시죠. 먼저 이 명식부터 네, 한번 볼까요? 일단 갑자 일주를 좀 따지기 전에 네네. 이제 갑자 일주의 명식을 한번 보면 야 정말 천간에는 갑이 정말 수려하게 가득 차 있고 갖고 싶다. 지지에는 정말 이 광대한 땅이 또 널려 있습니다. 하늘정원. 하늘정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토가 굉장히 많지만 갑이 워낙 단단하게 이 세 개가 이제 어깨동무를 하고 이제 이걸 소토한다 그러죠. 땅들을 적절하게 활성화시켜놨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균형이 있어, 굉장히 잘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또 이 갑목이 아래에 바로 일지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죠. 이 목에게 술을 공급하는. 그래서 정말 뭐 그 라이턴 삼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이 명식의 핵심적인 글자가 자수일 수밖에 없는 이 자수 정인에 따라서 이 삶의 많은 어떤 그 방향이나 의미가 결정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자수가 조금 위태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주변에 그 친구가 사실은 별로 없죠. 물론 다행히 이제 술토 안에 이제 그 신금이 이제 있긴 하지만요. 양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암합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걸 지지 암합, 자수를 지지 암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수가 이제 그 수가 어떻게 활성화되느냐가 이 명식 전체에 이제 온도계와 같은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자수 정인이 일제히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힘이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이 자수가 일단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좀 공부를 잘한다. 또 갑은 나서고 싶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나서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받쳐주는 그 자수가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한 지혜가 깊고
좀 공부를 잘하고 선생님 나쁘게는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자수를 잘 살펴보면 임수와 개수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인적 요소와 편인적 요소가 한 1대2 정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인성 혼잡이 있죠. 그래서 약간 내적인 어떤 심리적 갈등들을 딴 사람들은 잘 찾아보 이렇게 딱 체크하기는 힘들지만 내면 속에는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M의 시문화처럼 부셔버릴 거야. 그것들은 굉장히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속으로는 부셔버릴 거야. 뭐 이런 이제 또 그런 극단적인 욕망도. 부셔버릴 거야는 M은 아니고요, 선생님. 예, 그 정광열 씨랑 나온 드라마에서 한 멘트. 아니야. 부셔버릴 거야. 그거는 정광열이 아니고 그거잖아. 그 뭐냐. 잘생겼는데 연기 못하는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잘생긴 연기 못하는. 그 정광열한테 정광열 아니 정광열이 정원 씨한테 부셔버릴 거야 아니에요? 어쨌든 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성격이 이중적인 면이 이걸로 받아들여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까치나무.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 라이트 한삼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갑자일주를 가지신 분들한테 자수가 인성일 거잖아요. 당연히 정인인데 안에 이제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인성 혼잡이 안에서 약간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갑자일주에게 거의 다 해당되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이트 삼님 같은 경우에는 자수가 양쪽에 이제 술토랑 암합을 하면서 또 전체적으로는 토로부터 사실상 극을 당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인성이 갖고 있는 지속성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인성을 어떤 정도로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지켜주느냐가 이 간목의 운명과 또 전체의 명식의 어떤 활력, 생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5, 15, 25 대운은 대운 자체가 해자축으로 흘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용신인 수가 왕성하게 항상 활동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제 라이트 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럼 이제 무인 기묘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간목도 힘겨워지기 시작하고 무토가 들어오니까 임목도 들어오니까 또 이 자체가 또 소토가 된 대운이니까 뭐 큰 결정타는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수의 기운은 확 떨어진다. 이전 이제 25 대운까지 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지게 되는데 또 이 임목이 간목의 확실한 뿌리를 또 이루어주면서 근록을 이루기 때문에 사실은 또 약간 모순적이지만 자기 혼자서 특히 학문 이 갑인을 이루잖아요, 그죠? 일주가 갑이니까 어떤 예술이라든지 학문 부분에 있어서 큰 성취, 도약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제시원을 이렇게 불러줍니다.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수의 기운이 고갈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이제 이 자신의 어떤 일종의 예술적 학문적 야망을 좀 구체적으로 획득하면서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죠. 띵까띵까 놀면서 놀 거 다 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뭘 획득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이제 석사과정도 끝나고 이제 박사과정 휴직하면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아무래도 멘탈상으로는 큰 부하는 걸릴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걸 잘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데요. 이 관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밤에 잠을 잘 자나 못 자나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원에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실 박사 논문을 쓰면 자기 혼자 공부하는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교수 관리도 또 잘해야 돼요. 이게 그냥 지 혼자 잘나서 잘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예술 계통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피곤하고 내가 뭐하러 사서 이런 짓까지 하고 있나라는 막 자괴감도 들고 자존심 상하는데 막 내가 이러려고 박사과정에 들어왔나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막 진짜 들고 그래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모이다 보면 이제 멘탈에 이제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서서히 이제 불면증 같은 게 나타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이제 수가 완전히 마른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숙면이나 뭐 숙면은 아니더라도 충실한 정도의 어떤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밤에 충분히 잘 잤다 이렇게 되면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잘 멘탈 관리 잘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상하게 왜 이렇게 잠이 잘 안 되지 자주 깨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명백히 지금 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수를 보강하는 여러 가지 저번에 알려드린 방책들을 가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자라. 그래서 이 무인 기묘대로도 저는 일단 문제가 없다. 오히려 조금 멘탈성으로 좀 힘이 좀 부대낄 수는 있지만 수가 약하니까 약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큰 성취로 왜냐하면 일단 자기의 그 감목의 힘이 강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나게 즐겨라. 그리고 오히려 기묘대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 무인보다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성취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왜 그러냐면 기토가 습토기 때문입니다. 묘목도 습목이고 묘목도 습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촉촉한 분위기가 싹 이 그 갑자 일주를 둘러싸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뭔가 만약에 이 무인대원에서 성취한 어떤 성과가 굉장히 상징적이고 명예적인 것이라면 기묘대원에서 성취한 것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확실한 인마이 포켓 인마이 포켓이 왜 좋죠? 역시 이렇게 재물은 인마이 포켓의 재물이지 뭐 일단 뭐 세운이든 대운이든 이분은 약간 물 비스무리하게 들어오면 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금대운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금대원들은 희신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지금 무관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술토안에 신금이 있긴 하지만요. 저는 이 희신에 해당하는 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드디어 이제 이 편지와 전 사이에 관성이 들어옴으로써 재생과 간인생 소통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토의 기운을 슬기시키면서 자수를 생존 이 자수가 자연스럽게 간목을 흘러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실 이분이 이제 앞으로 놓인 그리고 또 말년은 또 수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건 뭐 참 좋은 시스템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좀 긴 인생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설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럼 정말 그 라이트한 사님 그 본인이 느낀 대로 사실 그 수인성의 중요함도 본인이 스스로 좀 본능적으로 아셨던 것 같고, 뭐 미술도 하시다가 이제 또 30 공부 이 공부하는 거 진짜 잘하는 스타일이십니다. 되게 본능적이시군요. 4차 산업혁명이 와도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뭐가 될 때는요, 자기가 알아서 그 길을 찾아. 뭐가 될 때는 사실 자기가 알아서 참 이른바 혈자리를 찾아가고요. 뭐가 안 될 때는 사지를 자기가 누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사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은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심하면 되겠다. 멘탈의 취약함. 그러니까 이것은 명백히 저는 잠과 충분한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 요 점만 이제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지산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네. 싶은데 지금 어쨌건 구호대원까지 금수로 막 흐르고 네. 지금 당장 있는 무인대운이나 네. 기묘대운도 크게 뭐 걱정할 바는 없다라고 네. 강원 선생님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분 지금 걱정이 네. 내년에 논문 이제 심사를 네. 받다가 멘탈이 깨질까봐 지금 그 중요한 멘탈이 깨질까봐 네. 벌써부터 겁을 내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이 무술세운입니다. 무술세운. 네. 그러니까 무인대운의 무술세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무가 이렇게 오는데 네, 네. 예, 어떨까 멘탈이 괜찮을까요? 그 이사주가 양쪽 옆에 이제 비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월에도 이제 비견이 있고 네. 시에도 비견이 있는데 네. 그게 원래 이제 갑이 원래는 뭐 리더나 우두머리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원래 좀 단일한 존재가 되면 참 좋은데 이제 둘이 되면 갑갑한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저도 이제 사주를 이제 상담할 때 갑이 두 개면 참 갑갑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셋이 되면 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이제 숲이 되는 거죠. 예. 나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느낌이 이제 우리가 홀수계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동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좀 뭐랄까요 정치 세계나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측면에도 항상 3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법, 입법, 뭐 행정, 상권 분립 여기 보고 뭐 성부, 성자, 성신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예. 그건 좀 안 좋네. 그건 안 돼. 아니에요. 예. 삼성에서 광고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송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갑갑갑이라고 하는 요소가 저 토하고 묘하게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지가 그러니까, 시간이 갑이 된 게 예. 너무 더 아름다워진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사태가 안 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토가 막 이렇게 막 쏟아져 내려서 저 갑목들을 막 휘어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산사태 같은 느낌이 양쪽 비견을 통해서 이제 딱 제어를 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이제 저는 이 사주에서 수나 목의 기운이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목을 그러니까 꼭 수가 목을 생해서가 아니라 그 목 자체의 비견의 기운도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자축 뭐 임묘진 이렇게 가는 게 운세가 굉장히 아주 안정되게 이제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지금 내년에 그런 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비견이라는 건 자기 의지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기 의지나 신념 같은 것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운세가 와도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까지 논문 심사쯤이야.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는 받으실 건데 거기서 이제 굴복해서 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외부적 세력에 의해서 자기가 휩쓸려 버리는 일은 이 사주는 아마 평생을 통해서 좀 없지 않을까. 멘탈이 깨지거나 이러진. 그렇죠. 왜냐하면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비견들이 딱 이렇게 자리를 저 많은 토에 딱 뿌리를 내려서 토를 그냥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소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업도 처음에는 이제 미술을 하셨다는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매개를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다 저게 비견을 지금 활용하는 일들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네. 어떤 관계와 소통 그리고 그들과 어떤 협력을 하면서 네. 뭔가 이제 재화를 이제 잡아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이제 무술 세운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운 자체가 무인 대운이기 때문에 특히 임목도 이제 더군다나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토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기해년도. 예, 그래서 논문 통과하실 때 아마 비견들의 도움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 비견들이라 그러면 나랑 같이 이제 동료들하고의 어떤 협력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 동료. 오히려 이제 그럴 때는 동료들이 이제 나를 이제 도움을 주는. 자연과학적으로도 큰 나무가 많으면 산사태는 안 일어나죠. 그래서 원래 그 토가 왕성하면 대체로 그 토를 이렇게 설기시키기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토생금으로 설기시키기가 좀 원래 좀 어려워요. 그래서 소토를 하는 것, 그러니까 토가 딱 그냥 고착화되게끔 이제 목으로서 딱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하는 그런 관계를 더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성이 그런 것은 아주 최고의 짜임이죠. 짜임이 이제 이게 갑갑갑이라는 게 이제 강원 선생님이
분명히 값을 실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값을 의뢰 시었다 그러면 조금 좀 이상한데 좀 이런 느낌인데 이게 각각 바꾸니까 사주가 좀 이렇게 좀 시원해진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균형도 잡혀 있고 예. 대운의 흐름도 좋고.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내년 그 논문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그렇게 너무 애달캐달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이제 내년이 이제 편제년인데 네. 네. 이 편제년은 좀 약간 나사 하나 빠진 듯이 즐겨야죠. 즐겨야 되거든요. 좀 낙천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래서 뭐 내년에 통과 안 하면 이랬으면 모든 때까지 과정이 무효화된다 이러면 목숨 걸고 달며들어야 되겠지만 네. 편제가 가져야 되는 건 낙천성입니다. 네. 낙천적이 되는 편제는요 빈궁함으로 흐르게 돼요. 사람이 참 없어 보입니다. 구걸 편제가 낙천성이 없으면 참 사람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편제스럽게 그래서 좀 자기가부터 좀 부당하게 왜 나만 탈락시켜라든가 이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보고 좀 더 좋은 논문을 쓰라고 지금 아주 선생들이 아주 돌았구나. 나를 키워주시려나 그래서 스스로 도셨군.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해 도셨군. 이거 아마 뭐 다 아시겠지만 석사 논문부터는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느 대학에서 논문을 쓰더라도 석사 논문부터는 영원히 기록됩니다. 국회 도서관과 중앙 도서관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렇죠. 다시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뭐 논문 왜 표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청문회 때 하잖아요. 한 번 쓰면 영원히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좋은 박사 논문을 쓰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오히려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가 기해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논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오히려 기해년에 나오는 논문이. 그래서 뭐 한 해 정도는 뭐 만약 최악의 경우는 쉬어가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걸로 또 아득바득 하다 보면은 수가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사주 명식상에서 보이는 느낌으로는 막 휘청하진 않으실 것 같네요. 그러니까 설사 휘청하더라도 옆에 이제 나무에 기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제가 이제 갑자일주인데 네. 갑자일주는 원래 이제 그 좀 제일 첫머리에 나오니까 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디 이렇게 살짝 검색해봐도 제일 많아 얘기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뭐 뒤로 갈수록 얘기가 점점 줄어들어. 맞아요. 막 저 처음에 갑자일주, 병인, 정묘 요 정도가 좀 이렇게 얘기가 많은 것 같고. 네. 근데 이 갑자일주들은 원래 정인을 밑에 가지고 있지만 이 자수라는 게 좀 기운이 이제 사주적으로는 좀 묘한 기운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채로 쓰느냐 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음양의 어떤 의미가 달라지는 글자가 이제 자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한 선생님이 딱 짚어주셨지만 정인이긴 하지만 편인의 기질도 많이 드러나는 게 이제 음양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어쨌든 공부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는 건 기본적으로 아주 타고난 습성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포문으로라도 책을 꼭 이렇게 소리치고 있어요. 폼으로. 왜 여행 갈 때 절대 읽지도 않을 거면서 꼭 책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이제 갑자일주들이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는 경우들도 많고 또 너무 이제 그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학문과 공부에 막 심취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편인에 해당하는 형태로 오히려 가버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겉모습은 정인인데 속에 있는 편인의 편인에 휩쓸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경우에 뭐 다 일관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갑자일주들은 사주에 일단 토가 있는 게 그게 이제 그 자수를 약간 이렇게 해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토가 있어줘야 뭔가 이제 안정되게 뿌리를 이제 내리면서 자기 발전을 이제 같이 도모를 하거든요. 그 적절한 견제. 지금 사람으로 치면 갑자일주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 얘기로 따지면 이제 이런 거죠. 갑자는
이 청강과 지지의 다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의 네, 네. 조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흔히들 제가 아까 얘기하다 말했지만 이것을 이제 물상적으로 보면 네. 큰 나무 아래의 쥐. 쥐. 그러네요. 서 선생이. 네. 그래서 네. 굉장히 지혜롭고 네. 그러면서 명예심과 어떤 이상주의적인 경향이 네, 강한. 네, 네. 그러니까 큰 포부와 이상을 가지면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네. 또 그 지혜를 가진 힘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저는 갑자일주로는 김근태 뭐 보통 의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의원이라는 말은 너무 안 어울리고 저는 영원한 민청년 의장 김근태 의원이 이제 대표적인 갑자 네. 일주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뭐 새누리당 쪽이긴 하지만 네. 원희룡 제주지사 네. 또 저희 갑자일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통점들 뭐 정치적 성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그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갑자일주는 방금 우리 그 지선 선생님 얘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라이튼 삼님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어요. 남자 얘기. 결혼을 그러세요? 하셨는지 연애를 했는지 결혼을 하셨는지 이혼을 하셨는지 뭐 아무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억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게요. 권 선생님이 가장 관심 있으신 분.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요. 네. 이 갑자일주가 안에 편인을 품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책상 앞에 이제 앉을 수 있는 힘이거든요. 갑자가 사실은. 네. 실제 책을 좋아합니다. 갑자일주들은. 그 책을 통해서 많은 걸 얻어내는 사람인데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는 얘기는 이 번민과 잡념도 많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의외로 갑자일주들이 야동을 좋아하고 남녀공이 야동을 좀 좋아하는 편이 많고 아니 저분이 정말 이런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뭐 멀쩡하신 분들인데 그래서 그분이 바닥 불쑥 이렇게 소라가이도 좋아하죠. 그러면 그렇게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그런 분들이 내가 꼭 찔러 보거든요. 그 예외가 없어요.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분들일수록 오히려 그런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목이니까. 남한테 보이지 않는다. 통제하는 힘이 있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열망도 강해서 사실 대운의 흐름이나 혹은 주변 그 원구 흐름 따라서 이것이 이 갑자가 좀 뒤틀려지게 될 때는 좀 폭발하는 거. 어떤 그런 쪽에 대한 통제 성적인 어떤 욕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라이탄 삼님 얘기하면서 지금 중요한 건 잠을 체크해라. 라고 얘기는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단순한 수면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보통 하자고 안 그러고 우리 같이 작가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하자고 좀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같이 자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같이 하기도 하죠. 근데 하고 난 뒤에 자는 거지. 그렇죠. 잠은 따로 자는 거 아닌가요? 같이 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미혼과 이혼하신 분과 신혼과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 네 분이 다 있어가지고 지금 각자 라이프 스타일 다 다르시네요. 그렇게 뭐냐면 지금 저 잔다라는 게 뭐냐면 수면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면으로 체크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사실은 성적인 욕망이 자기가 생각해도 통제가 불가능해질 때도 이거는 균형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왜냐하면 갑자일주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한 성적 열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절한 통제도 중요하다. 야동의 그리고 이제 그것도 참고하셔야겠네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셨다면 이 일지자수가 이제 이 부부궁이거든요. 이 부부궁의 자리가 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수 자체가 자수 자체가
정의라는 얘기는요. 이 내 남자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의 자리에 엄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자기 배우자와 엄마가 같은 자리를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꼴이니 이런 걸 보고 모처불화라고 합니다. 엄마와 아내의 이른바 고부 간의 갈등이. 그런데 실제로 갑질주 남자들을 제가 쭉 보면 모처 갈등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굉장히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간목이 강하면요 남자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뭘 하지 마. 안 하면 확 다 엎어버릴 거야. 그런데 간목이 약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편 들고 마누라한테 가서는 마누라 편 들고 그걸 양쪽으로부터 욕을 처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이 자리가 모처불화의 자리라는 거. 그럼 여자 같은 경우는요? 여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자리가 부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댁과의 불화. 똑같은 얘기죠. 저 본인이 시댁과의 불화 요소가 사실 강한데 여자의 경우는 좀 약간 더 오히려 남자의 경우에 이 경우는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갑자일주는 12운성의 밑에 무조건 목욕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자리가 도화의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체도화라고 해서 도화 중에서도 나체도화. 목욕도화가 되면 나체도화. 이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이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출증이라 그러잖아요. 남한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망이에요. 발발이 도화구나. 그러니까 그런 발발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더 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고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사람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수치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사회적 존재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벗고 목욕탕 갔을 때는 사회적 존재와 관계를 인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늙고 병들고 뭐 젊고 어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체도화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인간의 그 본성, 본성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갑자는 사실은 절대로 겉으로 본 것으로만 절대 판단하면 큰 코 다친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깊게 잠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갑자일주들은 그래서 이런 갑자일주들은 남한테 뭐라고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본인이 스스로 성찰하고 통찰해서 자신의 내면과 무의식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 맞춰서 근데 자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솔루션까지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망상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관을 써야 되겠죠. 사회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사람들과 네트워킹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굉장히 소스가 짤래. 공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그런 아주 탄력적인 전략적인 판단들을 스스로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가 좀 성공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확 저한테 와닿는 게요. 제 주위에는 갑자일주를 저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연이 3개 달렸지 않습니까? 댓글이. 본인 안에 다 해결책을 갖고 계시고 지혜도 갖고 계시고 뭐 라자명 따위가 왜 필요하시겠습니까? 있다 해도 별로 댓글을 굳이 쓸 필요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2부에서 추가로 댓글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분도 한 분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중화라고 이렇게 떴었고 프로그램에 한 분은 또 극신강이시거든요. 그래서 강하신 분들은 어떤 쪽인지 좀 약간 감이 왔어요. 이 사연들을 보면서. 근데 갑자인데 뭐 극신약이랄지 좀 그 일주가 약하달지 할 때는 뭐 주의를 해야 된다. 갑자면은 극신약이 될 수가 없죠. 신약이 될. 왜냐면 일지 자체가 깔고 있기 때문에. 갑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약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은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화 이상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굉장히 어찌 보면은 참 밸런스드한 잘 그 조화된 힘이다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봉건 시대에서 자본주의로 오면서 이제 명리에서도 가치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 명식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뭐 남자에 따라서 결정이 됐지만 이제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명식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갑자일주가 아닌가. 아니, 그 자체가 이미 그 방어 능력이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심이 딱 서 있는 중심 이제 뼈대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이렇게 상해 갑자일주의 여자분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오면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얼굴도 다 기본적으로 예뻐요. 이 일지에 인성을 낳기 때문에 이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편견은 아니시죠? 미모의 그냥 선생님 취향이다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본래 옛날 고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이시군요. 그 일지 정의는 이제 굉장한 그 이거 얼굴에 한정된 얘기예요. 얼굴에. 그런 게 좀 을일주 남자들이 다 잘생긴 것처럼 그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책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가 을비을지니까 그렇지. 개이 나쁜 놈아. 아니 계속 감목 얘기를 하니까 을목이 지금 올라타려고 그게 좀 묻어가려고 하지 마 좀. 저는 을목의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네. 아니 무토는 가만히 있잖아. 네. 그냥 아 간목이구나. 좋은 거 있으면 빨리 타고 올라가야지. 그런데 이 공통점들이 뭐냐면 전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흐르는 말로 곧다 인간이. 남녀 공기. 올곧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사려 깊은 듯하지만 한번 결정하면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이 라이트한 사람님도 본인이 소개가 됐는데 또 자기 때문에 다른 분이 기회를 잃을까봐라고 하면서 쓰는 거죠.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굉장히 측은지심과 그 사양지심들이 있습니다. 갑자들은 먼저 약자 혹은 타자들에게 내가 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배려를 해요. 그런데 그건 배려만 하는 거고요. 결정을 내리면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좀 개겨도 괜찮다. 이제. 그러니까 사연이 너무 없으니까. 뭔가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갑자일주는. 근데 생각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은 많지만 그 생각들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그 복잡하고 환원적이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쪽으로만 빠지지 않으면 이 생각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성찰이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망상계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이제 다시 돌아올 길을 이제 잊게 되는 거죠. 잘 안 넘어지지만 넘어지면은 곤란하다 좀. 그런 경우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갑자 일주론으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요 갑자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나머지 이제 타지에 뭐 이제 뭐 식신이나 이런 게 되게 좋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좀 있어요. 그럼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타지에 식신이 있어서 병화겠죠. 뭐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 자수가 막 그 식신을 막 두들겨 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도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자기가 자꾸 엎어버리고 망상에 빠져서 이건 아니야 그러고 뭐 잘 가다가도 난 이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우들이죠. 그래서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죠. 요거를 이제 일부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이 나갈 거고요. 그 라이트한 삼님이 댓글 남겨주신 공지글에 또 두 분이 더 갑자일주 본인 사연들을 남겨주셨어요. 그 댓글을 가지고 2부에서 또 좀 더 복스, 좀 더 풍성한 극신강과 또 중화의 갑자일주 사연이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말씀 혹시 뭐 놓치신 부분 있나요? 아니 선생님 얼른 나가고 싶어서. 아니 2부에서 여기서 다른 주에 있을 때의 갑자는 어떤 의미인가?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해볼까요? 부름 과자 시간. 그럼 잠깐 쉬고 추가 사연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